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1 첫 번째 단원 생명과학의 이해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가 잘 나오는지 지금 확인해 봤어요. 자, 첫 번째는 생물의 특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생물의 특성은 비생물과 생물이 어떤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 생물의 특성에 총 6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 6가지 특징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펜 너무 커. 잠깐만, 얘들아. 첫 번째는, 네, 잠시 혼돈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가 바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이제 생명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자, 세포라고 함은 바로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이면서 그리고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구조적이면서 기능적인 단위다. 네. 자, 그렇다면은 구조적이라는 건 당연히 물리적인 이 세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기능적 단위라고 하는 건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기능적인 체제, 정교한 체제로서의 단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포의 수에 따른 생물의 구분을 한번 보실게요. 왜 이렇게 마우스가 잘 안 되죠? 네. 세포의 수에 따른 거는 단세포 생물, 즉 세포가 하나인 생물과 다세포 생물, 세포가 여러 개인 생물이 있습니다. 단세포 생물은 당연히 몸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조금 확대해서 봐야겠어요. 자, 안 보여요. 자, 보시면 그 예로는 집신벌레, 아메바, 대장균 등이 있어요. 집신벌레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집신 모양으로 선모가 있고, 네, 여기 핵이 있고, 이렇게 생긴 애가 바로 집신벌레고요. 여기 아메바는 예시가 나와있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 아이들은 모두 하나의 세포를 가진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세포 생물은 많은 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포, 그 다음에 세포가 모여서 이루어진 조직이 여러 개 이루어져서 기관을 이루고요. 기관이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개체에 이르는 복잡하고도 정교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을 비롯한 동물, 소나무를 비롯한 식물, 대부분의 생물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사람의 근육세포는 뭐 그냥 하나의 세포를 예시로 든 거고요. 식물 줄기의 세포도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 있는 것을 예로 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특징을 볼까요? 두 번째. 생명체는 어떤 특징이 있나? 자, 두 번째. 네, 두 번째 특징으로는요.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물질 대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바로 물질 대사라고 해요. 물질 대사 과정에서는 물질의 전환과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과학 돋보기 보이시죠? 물질 대사는 물질의 전환과 에너지 출입에 따라서 그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입니다. 동화작용은 어떤 저분자의 물질을 합성하여 고분자의 물질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화작용은 이거의 반대, 분해하는 과정, 즉 고분자의 물질을 분해하여 저분자의 물질로 만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저분자의 물질이 고분자의 물질로 합성되는 과정은 동화작용이고, 그 다음에 고분자가 저분자의 물질로 분해되는 과정은 이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에너지의 출입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하게 돼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자, 저분자의 물질은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였다고 봅시다.
이게 이제 여러 개 뭉쳐져서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되는 건데요. 얘네들이 자동으로 붙지 않겠죠. 이 하나의 물질이 여러 개로 붙으려면 풀 같은 존재가 필요하게 돼요. 풀. 이 풀을 바로 에너지로 본 거죠. 네, 에너지의 출입. 즉 우리가 풀을 바르는 행위 자체를 에너지로 봐도 무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요. 네, 이화작용 볼게요. 이화작용은 지금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했는데요. 이 반대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이제 끊어야 돼. 끊어서 하나로 만들려면 여기 묻어있던 풀을 빼내야 뭔가가 나와야 얘가 하나씩으로 되돌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풀 대신에 다른 거 물질이 남는 걸로 생각하시면 방출되는 과정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예를 보시면 얘도 되게 중요해요. 동화작용에서의 얘는요, 광합성과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는 세포호흡과 소화 등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한쪽에다가 필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광합성과 세포호흡의 차이가 대체 뭔가? 자, 광합성 같은 경우는요, 물과 이산화탄소는 CO2라고 그냥 써야겠다. 이산화탄소가 빛을 만나서 무엇으로 합성되는 과정이죠? 그쵸? 포도당으로 합성되는 과정이죠. 맞나? 네, 맞죠? 네. 포도당과 산소까지 방출하는 게 정확한 과정이죠. 네, 그래서 이게 광을 이용한 합성 반응이다.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데, 아이고, 여러분 미안해요. 화면 캡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화면이 약간 안 잡혀가지고. 자,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빛과 만나서 고분자의 물질인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인데, 포도당은 사실 화학식으로 C6H 12개, O6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굉장히 고분자죠. 그러니까 저분자라고 하는 게 C가 하나, O가 두 개예요. 근데 얘네들이 물과 만나서 C가 6개나 되니까 엄청난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굳이 따져보면 얘가 저분자 물질이고 이 포도당이 고분자 물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분자가 고분자로 되는 합성을 하는, 즉 동화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에서 당연히 풀의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야 되니까 에너지는 유입되는 과정. 에너지 유입되는 거 뭘로 표현되죠? 네, 빛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때 에너지는 빛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포호흡을 볼게요. 세포호흡은 진짜 단순하게 이 역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내 몸에서 포도당이 있으면 이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분해를 통해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고 물도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즉, 고분자의 물질이 저분자의 물질로 분해되는 과정이다, 즉 이화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는데요. 이때 에너지는 나의 체온을 유지하게끔 해주는 열에너지로 대부분은 방출되게 되고요. 뭐 일부는 내 몸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뭐 ATP라고 하는 에너지원을 생성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돼요. 네, 이거는 뒤에 다음 단원의 물질대사 파트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여기에서 잠깐 맛보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